기초통계학 1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관분석에 관한 이론과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상관분석은 영어로 correlation analysi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관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두 변수들 사이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크기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을 상관분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방향과 크기입니다. 방향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고, 크기는 숫자의 크기를 0에서 1 사이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두 변수들 사이에는 영향을 주는 변수와 영향을 받는 변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주는 변수를 독립변수 또는 설명변수라고 하고, 영향을 받는 변수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상관관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상관관계가 있고, 다중 상관관계, 부분 상관관계 또는 편 상관관계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 상관관계라는 것은 변수가 두 개일 때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단순 상관관계라고 부릅니다. 다중 상관관계라는 것은 하나의 종속 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있을 때 그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중 상관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부분 상관관계는 다중 상관관계에서 다른 변수들은 제외하고 특정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볼 때 그걸 갖다 부분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다른 변수들을 배제한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세트리스 페리부스, 그러한 의미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상관관계만으로는 두 변수의 어떤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관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상관계수입니다.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R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중간엔 0도 있겠죠. 값을 갖는데 R이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완전한 선행관계, 완벽한 양의 선행관계를 갖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R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완벽한 음의 관계를 갖는다. R이 0이라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선행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R의 절대값이 0.6보다 큰 경우, 즉 R이 0.6보다 크거나 R이 마이너스 0.6보다 작을 경우에 통상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절대값 R이 0.2보다 작은 경우, 즉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 0.2 사이의 값을 가질 때 매우 약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서부터 시작해서 R이 플러스 1인 경우까지의 어떤 산포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먼저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은 그 분포되어 있는 기울기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형태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R이 1이라는 것은 오른쪽 상단으로
직선, 선행 형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산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R이 1보다 점차 적어질 때 0.9일 때는 이 경우보다는 조금 흐트러져 있죠. 0.8은 더 흐트러져 있습니다. 0.7, 0.6, 0.5, 0.4 갈수록 자꾸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다가 0일 경우에는 완전히 흐트러진 모습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1 절대값이 이제 커져갈 때 마이너스는 이쪽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흐트러져 있더라도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마이너스일 때는 오히려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커지는, 즉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 갈수록 그 모양새는 일직선에 가까워집니다. 상관계수는 이러한 성질, 값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계수에는 몇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어슨의 상관계수, 우리가 흔히 상관계수라고 하면은 바로 이 피어슨이 발견해낸 이 상관계수, 제안한 상관계수가 대표적인 상관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치로 되어 있는 그람 분포에서 구합니다. 이때 상관계수 R은 X의 분산에다 루트를 취했으니까 표준 편차가 되겠죠. X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독립 변수에 대한 표준 편차와 그것의 종속 변수에 대한 표준 편차분의 X 변수와 Y 변수의 공분산을 각 편차로 나누어 준 것을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자,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의 식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순위상관계수입니다. 이거는 스피어맨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상관계수입니다. 이것은 우선 먼저 각 변수들을 순위상관계수이기 때문에 X 변수와 Y 변수를 큰 순서 또는 작은 순서로 순서를 매깁니다. 즉 서열화해서 가지고 순위를 먼저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 서열, 순위에 관해서 상관계를 분석하는 경우입니다. 이 공식은 R은 1-n세제곱-n분의 6 시그마 D제곱. 이때 D라는 것은 두 변수 사이의 순위의 차이입니다. 다섯 번째 서열에 놓여 다섯 번째 정렬되어 있는 것들이 순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또는 일곱 번째 놓여 있는 것들이 어떻게 순위가 차이 나느냐, 열 번째 놓여 있는 것들의 순위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을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을 순위 상관계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78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상관계수 R 중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값을 고르시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관관계가 가장 강하다는 것은 절대값이 클수록 강합니다. 앞에 붙어 있는 부호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다만 방향을 나타냅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느냐 플러스,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느냐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장 강한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가장 큰 것이 뭐냐, 이거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것은 4번 마이너스 1.0입니다. 따라서 7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79번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그동안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 부서장들에 대한 사장의 평가와 부서원들의 평가 사이에
상관계수 R 이퀄 1.25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중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R이 1.25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을 때 됐습니까? 상관계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 했습니다. 1.25라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아마 계산상에 분명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7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80번 문제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자신보다 5cm 더 큰 남성들과 결혼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여성들 키와 남성들 키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될까? 이때 여성들의 키를 X라 하고 남성들의 키를 Y라고 한다면 아마 상관관계식은 Y 이퀄 X 플러스 5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 올라가는 식이죠. Y 이퀄 X 플러스 5니까 기울기가 1인 이러한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점은 어떻습니까? 이 직선 상에 놓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X와 Y는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81번 문제입니다. 두 변수의 X와 Y 사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91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Y 변수의 각 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면 새로운 3포도는 어떤 모양을 나타낼 다음 중 고르시오. 어떤 한 변수의 각 값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그 상관계수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봅시다. 상관계수 R과 그 어떤 회기계수 B, 기울기 B와의 상관관계는 B 이퀄 R 곱하기 X의 표준편차 분의 Y의 표준편차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SX나 SY는 표준편차이기 때문에 늘 양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상관계수와 B, 기울기는 같은 부호를 지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처음에는 본래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91이기 때문에 기울기도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y 변수 값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결국은 기울기도 양의 부호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상관계수도 양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관계수는 플러스 0.91을 갖게 되는데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그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올라가며 상관계수는 플러스 0.91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81번 정답은 2번입니다. 82번 문제입니다. A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공부 시간과 성적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니 상관계수 R은 0.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중 올바르게 서술된 항목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A. 평균적으로 일주일간 공부 시간을 30% 늘리면 성적은 15% 늘어난다. 이거는 뭐 상관계수 R 이퀄 0.5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적의 50%는 일주일간 공부 시간에 의해 설명된다. 이것도 상관계수 R 이퀄 0.5하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C. 일주일간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성적이 올라가는 것과 관계 있는 경향이 있다.
양의 상관관계라는 것은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커지는 그러한 관계와 경향을 갖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C는 올바른 내용입니다. 따라서 82번의 정답은 4번 C만 사실입니다. 83번 문제입니다. 상관계수 R에 대하여 서술한 내용이다. 올바르게 서술된 항목을 고르시오입니다. R이 0일 때 변수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틀린 말이죠. R이 0이더라도 상관계수가 0이더라도 상관계수는 선행성만을 측정하는 계수입니다. 따라서 R 이퀄 0이라 하더라도 비선행관계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틀린 내용입니다. R 이퀄 0.5일 때 변수들의 50%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 상관계수하고 이 부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R 이퀄 1일 때 변수들 사이에는 완벽한 인과관계. 이때 R 이퀄 1일 때 변수들 사이에는 완벽한 상관관계이지 인과관계와는 다릅니다. R 이퀄 1이다 라는 것은 어떤 결합의 강도, 결합의 정도가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나 B나 C나 전부 잘못 서술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8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84번입니다. 점 XY들의 집합 P 2,5, 3,7, 4,9, 5,12, 10,n 에서 X와 Y의 상관계수가 1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n이 어떤 값을 가져야 할지 다음 항목 중에 고르시오입니다. 자, 2, 3, 4, 5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2, 3, 4, 5 나갈 때 5, 7, 9 나가면 여기 11이면은 뭔가 일관성이 있겠죠. 그런데 10입니다. 따라서 뭔가 여기서 상관계수가 1이면은 여기가 2, 3, 4, 5 나가면은 5, 7, 9, 11이 돼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는 일직선을 뭔가 y 이퀄 2x 플러스 1이라는 일직선 상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것을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n이 무슨 값을 갖더라도 절대 상관계수가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8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상으로 17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